반갑습니다. 방구석 라이더입니다. 오늘은 125 클래스 스쿠터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인 스몰 사이즈 스쿠터의 모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쿠터가 같은 125cc라고 해도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킹코의 다운타운 125라던가 SYM의 크루신 125 이런 빅 사이즈 스쿠터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딩크 125 이런 것들이 인기가 좀 있었죠. 지금도 영남 지역에서는 이 큰 사이즈의 스쿠터의 선호도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에서는 이 빅 사이즈들이 어느 순간 사라졌죠. 지금은 대부분 중형급,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PCX 125라던가 MX 125 이런 모델들이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트리급, 지금 오늘 이야기해볼 엔트리급 스쿠터들의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엔트리급 스쿠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VX125 모델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X125 모델은 DNA 모터스에서 출시한 스쿠터입니다. DNA 모터스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과거에는 대림이었죠. 대림 혼다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혼다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서 대림 혼다 해서 많이 스쿠터들이 나오고 오토바이도 나왔는데, 이제 2차 산업이 대림에서도 이제 그만둬야겠다 해가지고 AJ 렌터카 쪽으로 팔렸습니다. 예, 인수합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림은 지금 자동차 부품 쪽 그런 쪽으로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AJ가 인수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설마 정말 1차원적인 이름으로 바뀌겠어 했는데, 제가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했던 부분이 그대로 맞았어요. DNA 모터스, 대림과 AJ 해서 DNA 모터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창조적인 이름으로 바뀌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여튼 DNA 모터스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창원에 원래 이제 생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청주 쪽으로 이제 본거지를 옮겨가면서 더 이상의 이제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냥 중국산 수입사로 전락을 해버린 상태죠. 우리나라 산업으로 봤을 때는, 2륜차 산업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겠죠. 여튼 VX125 이 모델은 중국의 하우주에서 생산되는 모델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DNA 모델이 하우주의 모델을 가지고 와서 스티커만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품질적으로 봤을 때는 하우주의 제품들이 품질은 준수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가격은 294만원이네요. 뒷브레이크에 이야기가 있네요. 뒷브레이크에 파킹 브레이크가 있다. 주차 브레이크가 있으면 이런 스쿠터의 이제 사대로 많이 주차 브레이크를 장착을 하시는데, 여기에 순정으로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넉넉한 수납 공간. 넉넉한 수납 공간이라고 해서 풀페이스 헬멧이 수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스몰 사이즈 스쿠터에서 이 주유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야기할 다른 모델들도 주유구에 대한 이야기가 꼭 빠질 수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스쿠터 특성상 주유 연료통을 어느 부분에 장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유구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스몰 사이즈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죠. 여기 이제 시트 아래에다가 주유통을 넣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저의 견해로 이상적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게, 이제 시트 아래에 주유통을 설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발판 아래에다가 주유통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발판 아래에 설치했을 경우에 이제 주유를 하는 거에 부분에 있어서는 시트를 열지 않고 앞쪽에서 주유를 하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단점이 발생을 하냐? 당연히 시트 포지션이, 발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름통을 넣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VX125 같은 경우는 이쪽에 발판 아래쪽에 프레임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프레임 들어가고 배터리 하나 들어가는 정도의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판을 낮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주유 연료통을 시트 아래에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발판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상적인 포지션을 하려면 시트를 당연히 또 높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트 전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단정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지 않으면 시트가 낮게 되면 발이 높게 위치를 하게 돼서 시트 포지션이 이상해져요. 그 이상해지는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SYM의 포미카 125입니다. 과거에 제가 포미카 125에 대한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유구에 대한 이야기를, 연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포미카 125 시승을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트고는 낮아요. 그러다 보니 시트고가 낮고 발판은 높다 보니 승차했을 때 무릎이 핸들에 또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포지션이 나와요. 키가 만약에 좀 더 크신 분이, 제가 키가 170인데 키가 저보다 좀 더 크신 분이 만약에 탄다면 아주 기형적인 라이딩 포지션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포미카 125를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승차해보고 선택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상세 페이지 한번 볼게요. USB 충전 포트 적용 5V 2A 고속 충전은 지원이 되지 않네요. 여기 보시면 배터리가 이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절개 부분이 보이죠. 배터리가 이쪽에 있고 텐덤 스텝이 있고, 요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캐리어는 알루미늄 캐리어가 순정으로 제공이 되네요. 과거부터 하우즈가 요 알루미늄 캐리어를 기본으로 장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탑박스 구멍 홀이 있고, 아마도 이제 순정으로 탑박스도 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마 안 들어오겠죠. 여기다가 약 40L 정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탑박스 정도는 장착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에 알루미늄 80L 이런 큰 사이즈의 무거운 탑박스를 닿았을 때는 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브레이크 등 헤드라이트 지금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깜빡이, 그 다음에 리어 테일, 헤드라이트 등이 전부 일반 할로겐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이 다 가는 시점에 이 할로겐 전구는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네. 지금 대부분 다 LED를 채용을 하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가 절감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은 전통적인 USR 125, 슈퍼 이글 이런 데에 채용되는 동일한 디자인의 LED 디지털 계기판 채용하고 있습니다. 키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하우즈의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스펙들이 나와 있는데, 이번 이야기에서는 자세하게 전장 전폭 정보, 이런 배기량, 토크 이런 이야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연비도 거기서 거기고, 중량도 거기서 거기, 출력도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장점하고 그리고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타이어 크기 이런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X125는 90에 90에 12 앞타이어, 100에 90에 10 뒷타이어. 많은 분들이 타이어를 바퀴가 무조건 커야 좋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컸을 때의 장점과 작았을 때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몰 사이즈 스쿠터에는 이 10인치 뒷바퀴 10인치 타이어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다가 12인치를 넣으려면 엔진의 설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구동계 전체적인 길이가 같은 엔진이라고 해도 길어져야 더 큰 휠을 끼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0인치는 거의 국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앞 타이어 사이즈입니다. 10인치가 채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12인치가 채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또한 장단점이 있어요. 10인치 타이어를 앞에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과거에 어드레스나 이런 모델들이 10인치, 과거입니다. 최근 나온 어드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스프린터 스쿠터라고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10인치 타이어를 채용을 했는데, 어떤 타는 재미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 대신에 승차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12인치 앞 타이어를 채용하면 확실히 다른 승차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요철이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12인치 타이어를 채용하는 부분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차량의 어떤 모델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승차감이나 이런 요철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12인치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X125는 12인치를 채용하고 있네요. 네. 요 모델은 아직 출시가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진 않은 것 같아요. 가격은 249만원인데, 지금 이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곧 우리나라에 입고가 될 모델인 것 같습니다. MBK 모터스 아톰 125. 아톰 125라는 모델이네요. 자,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 보시면은 풀 LED 헤드라이트, 깜빡이,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전부, 데이라이트도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LED를 채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얘도 탑박스 브라켓이 기본 알루미늄 순정 탑박스 브라켓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우주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무거운 제품, 알루미늄 탑박스 80L, 이런 100L 이런 제품은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착을 한다 할지라도 필요 누적으로 100% 한 달, 두 달이면 다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40L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 있죠. 샤드 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은 무난하게 샤드 플라스틱 제품을 장착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다 무거운 걸 실으면 또 똑같겠죠. 헬멧 하나 정도 보관할 수 있는 탑박스 정도는 별도의 캐리어 없이 장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급 중에서 지금 보시면 ABS, 얘도 1채널이지만 ABS 브레이크, 그리고 스마트 키가 기본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격이 249만원인데 ABS에 스마트 키까지 기본으로 채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어떤 동급 모델들을 가장 많이 의식을 했겠죠. 어떤 브랜드 네임밸류나 그리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측정이나 옵션을 넣는 거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브랜드 네임밸류를 따지지 않고 선택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톰 125도 이 앞타이어가 12인치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인치에 뒷타이어는 10인치. 그렇기 때문에 뒷브레이크가 당연히 드럼이기 때문에 1채널 ABS일 것 같습니다. 네. ABS가 기본으로 채용이 되어 있고 스마트 키도 기본으로 채용이 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네임밸류를 생각해도 상당히 상품성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제 혼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혼다에는 꾸준하게 125 클래스 스몰 사이즈 스쿠터가 꾸준히 나왔죠. 그렇고, 예, 디오 125는, 이제, 인도에서 생산된 스쿠터예요. 우리나라의 인도 스쿠터가 이제 과거에 조금씩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인도 스쿠터라고 하긴 그렇고, 아비110 이런 모델들, 그 다음에 KTM 듀크 390 시리즈라던가, 그리고 지금 많이 들어오는 로얄 엔필드 모델들, 이런 것들이 인도 생산인데, 전 세계적인 이 이륜차 시장의 흐름이 지금 인도에 지금 집중이 많이 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이륜차 수요국이기 때문에 일본 브랜드들 스즈키, 혼다 다 인도에 생산 설비를 가지고 지금 인도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스즈키에서도 사실 오늘 언급을 하지는 않을 건데 아베니스 125 그리고 버그마 스트릿 요 두 모델이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예, 요 디오 125도 인도 생산 모델입니다. 인도 생산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 혼다에서 직접 들어가서 공장 설비를 하고 인력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퀄리티 컨트롤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상세 페이지 한번 볼게요. 계기판은 전자식 계기판을 채용하고 있고, 네, 여기 보시면 더 넓은 적재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똑같이 기름통이 여기 있는데 또 특이한 부분이 있죠. 네, 주유구 위치가 시트 뒤쪽에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만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생산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인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또 생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뒤쪽에 탑박스를 단다거나 슬라이드 캐리어를 단다거나 이런 것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는 스쿠터죠. 이런 스쿠터는 대부분이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각 나라별의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 시장에 맞는 오토바이를 출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나라 시장과는 맞지 않는 스쿠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즈키의 아베니스 125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베니스 125도 시트 뒤에 이 주유구가 위치해 있고, 인도의 길거리들을 보면 오토바이가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데 탑박스를 단 오토바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주유의 편리함을 위해서 시트 뒤에 이 주유구를 위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마트 키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CBS 브레이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예, CBS는 많이 알고 계시는 뒷브레이크를 잡으면 앞뒤가 동시에 잡히는 연동 브레이크 형식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말이 많아요. 어떤 부분에 이렇게 노면이 이렇게 깔끔한 드라이 상태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상당히 많죠. 지하 주차장 내려가면은 굉장히 이 페인트라고 해야 되나? 네, 에폭시 이런 바닥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물기가 조금만 있으면 이게 굉장히 미끄러워요. 저도 오토바이 타고 지하 주차장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조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CBS 브레이크를 채용한 애들은 뒷브레이크를 잡아도 앞브레이크가 동시에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CBS 브레이크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체온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공랭 엔진에 8.3마력 하고 있고, 얘도 똑같이 12인치와 10인치 타이어를 채용을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디오 125는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어떤 이슈들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디오 125 엔진 체크 등 이 차량의 완성도가 아주 숙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엔진 체크 등이 많이 들어오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이렇게 센서 회로들의 에러가 뜨는 겁니다. 예, 점화 코일, 실린더, 주입기, 인젝션 시스템에 이런 에러 코드가 뜨는 거예요. 어떤 불안전 요소나 어떤 부품의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에러 코드가 뜨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유구 아래 있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탑박스 캐리어도 이런 기형적인 형태로 지금 설계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슬라이드 캐리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였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캐리어나 슬라이드 캐리어를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장착을 하는데 그 장착함에 있어서 이 부분, 프레임의 부분에 여기 보시면 깨진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거의 뭐 종이짝 같은 이 두께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이게 뭐 이제 혼다 코리아 측에서 이 슬라이드 캐리어나 일반 캐리어를 설계를 해서 공급을 하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혼다 코리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 이 슬라이드 캐리어나 일반 캐리어를 제작하는 또 사제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 캐리어를 제작을 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니콘을 통해서 이제 구매하신 분들한테 이제 회수를 하고 그리고 폐기를 하고 또 이제 들어와 있는 재고들을 또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50만원 할인이라는 슬라이드 캐리어나 일반 캐리어를 달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 덤핑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저 개인적 사견이지만 DO125는 단종의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인도 현지 가격을 좀 가져와 봤는데 현지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하나로 약 130만원 정도 합니다. 뭐 가격을 생각하면 이게 130만 원이라고 이제 소비자가요. 인도의 소비자가가 13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이게 원가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도 현지 생산이기 때문에 이런 철제의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의 품질 등급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좋은 원자재를 사용을 해야 좋은 품질의 철제나 이런 금형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산 국가의 한계라고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O125는 269만 원이 정상적인 소비자가인데 지금 이제 덤핑 처리로 21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혼다의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탑박스나 슬라이드 캐리어를 선택 사양으로 뭐 안다는 조건으로 구매를 하셔서 출퇴근용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혼다의 네임밸류를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정체성이 뭐예요? KR 모터스라는 이제 브랜드로 출시가 되는데 SYM 제품이에요. SYM 제품인데 또 KR 모터스, 그러니까 뭐 이러나 시켜서 그냥 KR 모터스로 SYM 것도 다 갖다 팔고 아니면은 그냥 같은 대리점에서 그냥 전부 다 갖다 팔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로드 125도 SYM 제품입니다. 당연히 대만 제품이 아니고 얘도 샤먼이라는 곳에 있는 샤싱이라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입니다. 네. 일명 샤먼 샤싱이라고 합니다. 샤싱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중국산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만산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만의 지금 그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대만 생산 제품을 가져오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국민소득이 높아졌다는 건 인건비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감당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면 아마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우리나라에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 생산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얘도 한번 둘러볼게요. 네. KR 모터스는, 마케팅 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회사 그냥 길바닥에서 사진 그냥 뚝뚝뚝 찍어가지고 그냥 홈페이지에 그냥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가격은 269만원. 네.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네. 가격 좋아요. 네. 여기부터 이미지 한번 볼게요. 네. 아까 설명 잠깐 했던 그 주유구 위치가 이쪽에 있습니다. 네,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편리성과 단점이 동시에 공존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편리하다면 이 주유구가 분명히 키를 이렇게 살짝 열면 돌리면 이게 열릴 거예요. 열리게 되면 주유하기가 좀 편하겠죠. 시트 열지 않아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슬라이드 캐리어를 여기다 장착을 했다면 슬라이드를 뒤쪽으로 옮기고 시트를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도 없고 아마도 주유구 위치가 여기면 당연히 기름통이 발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트렁크 사이즈도 상당히 이렇게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계기판 처참합니다. 네. 풀 아날로그 계기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원가 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269만 원의 소비자가 정도면 그래도 디지털 계기판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 레귤레이터가 살짝 보이네요. 네, 이거는 뭐 별 의미 없고. 네, 여기 보시면 CBS 얘도 앞뒤 연동 브레이크를 기본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ABS는 없고. 네. 후크 있고. 이 모델이 아마도 이 오리지널 아날로그 계기판인 걸로 봐서는 중국 내에서 출시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을 걸로 유추가 됩니다. 네. 뭐 오래됐다 보니 이런 아날로그 계기판을 채용하고 있고 이런 깜빡이 계기판의 깜빡이들도
필라멘트 전구를 채용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LED가 아니고. 예.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스펙에서도 더 뭐 설명할 것도 없고, 예. 차량 중량, 연료 탱크 용량 이런 것들 예. 표기가 되어 있고, 예.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타이어는 앞뒤 모두 3.50에 10, 3.50에 10. 과거에 우리가 많이 타고 다녔던 텍트 같은 아이들이 대부분 3.50에 10 사이즈를 채용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얘는 둘 다 10인치 타이어를 채용하고 있네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마이너스 요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노면 출용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점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에 디스크 브레이크, 얘도 CBS 드럼 브레이크, 연동 브레이크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37.5L 대용량 수납 공간, 배터리 8A. 네.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 중에 이 수납 공간은 아마 가장 클 거예요. 네. 얘가 줄구가 앞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